홍기는 홍도는 처음이지? 예, 원도권 자체가 처음이라 가지고 좀. 그렇지. 예. 목포는 맞나 그럼? 목포 딱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여행자의 새벽은 늘 이렇게 시작되지요. 홍도에서 그럼 낚시 같이 하면 되겠네, 그죠? 역시 낚시꾼은 낚시 와야 이래 만나게 된다니까. 반갑습니다. 낚시도 하지도 한번. 또 동지 하나 생겼네. 동지 하나 생겼어. 예. 한국인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위, 홍도에 도착했지요. 원도권 힐링 낚시터답게 절경입니다. 저희는 이제 홍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친숙한 곳이죠. 1년 만에 이제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들어오면서 보니까 본섬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만은, 그전에 보지 못했단 말이죠. 본섬에서 떨어져 있는 작은 여들, 그런 것들이 보면은 구멍들이 뻥뻥 뚫려 있으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생겨져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갯바위로 직행, 오후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남해의 낯선 조류에 고전을 거듭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낚시를 하고 있는 이 자리는요, 그 본류의 세계에 따라서 조류가 지금 방향이 완전히 바뀌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밀려오고 또 빨려 나가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간성도 왔습니다. 홍도보다 아름다운 홍도 감성돔을 참 어렵게 만났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면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예. 약간 맛있는 커피 한잔 하시게요. 그렇습니다. 아마 예. 그래가지고 뭐 둘이 낚시터뿐만 아니고 어떻게 연락이 되면 꾼이라서 여행자라서 행복한 홍도의 밤입니다. 인생 고기를 송년 선물로 받고 싶은 꾼들과 함께 새벽 출항을 나갑니다. 콧대 높은 홍도 바다가 오늘은 감성돔을 내어줄까요? 왔다. 왔어. 뜰채 없이 어디로 떨어 올리지 이거. 소박하게 시작한 둘째 날, 홍도 감성돔 낚시. 끝은 어떨까요? 밤새 거대한 은빛어체가 어른거려 잠을 설치고 다시 선 갯바위. 어제 도착하자마자 시작했던 오후 낚시에서 확인한 것은 낯선 서남의 낚시가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지요. 특히 난조류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오늘은 일단 괜찮아 보이는데요. 우럭입니다. 어제 홍도 낚시의 어려움을 몸으로 겪은 원모 씨는 그 경험을 살려 오늘은 각오가 특별합니다. 바다가 마음이 있어 꾼의 마음까지 토닥여준다면 환상일 텐데요. 지금 이거 독립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물이 끝났기 때문에 포인트로서의 역할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물도 전혀 가지 않고요.
들어가면은 그 잡어도 지금 없는 그런 사정이에요. 한 모업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그 채비가 들어가 있어도 미끼가 지금 그대로 좀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포인트가 끝났기 때문에 선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점심시간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점심시간보다도 물때가 바뀔 때쯤에서 한번 나와가지고 포인트를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채비를 미리 좀 정리 좀 하고요. 또 청소나 좀 해놓고 그러고 배가 오면은 바로 이렇게 타고서 들물 포인트를 한번 옮겨가지고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받아주지 않는 바다에서는 현지 선장님이 구세주나 다름없지요. 먼 바다로 나오기만 하면 때묻지 않은 멋진 녀석들이 기다린 듯이 품에 안길 줄 알았는데 원도권도 이제 예전과 많이 달라졌나 봐요. 한눈에 봐도 마음에 드는 포인트 같지 않나요? 내가 감성돔이라도 이런 곳에 살겠거든요. 저희들이 그 독립문에서 그 날물을 다 보고요. 이제 들물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포인트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그 마당바위라는 그런 곳인데, 대체적으로 이곳 그 홍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갯바위 가장자리, 그러니까는 갯바위에서 조금 멀어지면은 수심이 확 깊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뻘로 연결된 이런 곳들이 많다 보니까는 대부분의 포인트들이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갯바위에서 멀지 않은 곳, 한 5m, 뭐 멀어봐야 한 10m 이내에서 낚시가 많이 이루어지는 편인데, 이곳은 이제 마당바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상당히 멀리까지 이렇게 안반으로 되어 있고요, 또 여밭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이곳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여밭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보면 낚시를 저희들이 좀 상당히 좀 멀리 하고 있어요. 또 이곳이 이제 들물에 그 좋은 조항을 보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또 기대를 가지고 한번 이제 그 전에 했던 뭐 이제 벽에 붙이는 이런 낚시보다는 또 저희들이 하고 싶었던, 또 저희들이 또 좋아하는 그런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기대가 더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여기서 들물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가는 곳마다 천하의 절경이지만 오늘처럼 원도권 출조 마지막 날 오후에 포인트까지 옮겨서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모든 풍경들이 꾼의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오로지 파도를 타고 남실대는 붉은 찌만 남아서 꾼을 절대적으로 지배할 뿐이지요. 감성돔 새끼, 야, 이런 게 나온다, 야. 야, 이놈아, 지금 이 영등철이 다 돼가는데 지금 네가 다니면 되겠나, 이거? 야, 참.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낚시를 하는 곳이 한 15m에서 한 7, 8m 정도, 그 정도 거리에다가 그 수심을 지금 제가 8m를 주고 지금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제 밑밥을 주고 있는 사이에 뭐 작은 입질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잡아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밑밥을 다 주고 나니까는 찌가 완전히 이렇게 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챔질했더니만은 작은 잡으라고 생각을 했더니 한 10한 7, 8 정도 되는 이런 감성돔이 한 마리 낚였습니다. 야, 이 한겨울에 왜 저런 녀석들이 나오지? 감성돔이 나온다면 지금쯤일 텐데 중들물까지의 금쪽 같은 시간들이 허무하게 빠져나갑니다. 양초의 심지처럼 속이 타들어가네요. 이제 그 중들물이 막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 초들물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초들물이 시작되면서부터 그 중들물이 될 때까지 물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제자리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물. 그냥 던져 놓으면은 이제 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낚시를 해야 될 정도로 물의 변화가 전혀 없었는데, 그 이제 중들물도 한 중간 정도를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이제 그 왼쪽에 본류가 저 움직이면서 지금 이 안의 물도 보면은 약간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그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바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이제 우측으로 가면서도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약간씩 뻗어나가는 그런 조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조류는 뭐 여기는 그 전체적으로 좀 넓은 여과치이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든지 물이 뭐 이렇게 옆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든지 별로 뭐 별다른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어떻게든지 물이 움직임이 좋아야지만 감성돔이라든가 뭐 어떤 어종이든지 만나볼 수가 있는데, 여지껏 그 이제 물에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는 거의 뭐 잡어도 없었고요. 여기서 뭐 아주 자그마한 감성돔 한 마리 그 만난 그게 다였어요. 그러고는 뭐 잡어들의 입질도 거의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물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움직이면서도 뭐 특별한 지금 입질은 없는 편이에요. 하지만은 이제 기대감은 자꾸 이렇게 가지게 하죠. 그 요런 물들이 제가 보니까는 아마 끝들물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더 기대감을 높이고요.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서 한번 감성돔을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한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자, 물이 이제 완전히 이제 대각선으로 가버렸죠. 물이 움직이자 갈매기의 군무도 시작됩니다. 뭔가 물 아래에서 희망도 움직이기 시작했나요? 이제 12월로 들어가면서 사실 이제 내만권에는 이제 수온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원도권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이제 원도권이라는 것은 이제 육지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섬, 그러니까는 멀 원자를 써가지고서 원도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중요 이제 3대 원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추자도, 또 가거도, 그리고 거문도, 이렇게 세 개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그런 원도권으로 우리들이 이제 꼽고 있는데, 요즘 거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산부도 같은 경우가 이제 하선 금지가 되고요. 또 이제 거문도도 이제 배의 속도라든가 또 시설 이런 것들이 좋아지다 보니까는 당일 낚시가 가능한 곳이 이제 돼버렸기 때문에 뭐 그곳은 이제 원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그곳을 원도권에 낚시가 잘 되는 곳으로, 또 잘 되는 원도권으로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뭐 그 세 개 이외에도 보면은 이제 뭐 태도라든가 또 만제도, 이곳 홍도도 보면은 흑산도에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원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섬이죠. 대체로 이런 원도권의 낚시 시즌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추자도를 예를 들어 보면은 추자도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으로는 그 11월 마지막 사리, 그러니까 11월 한 20일 넘어서 사리가 걸리면은 그 사리를 지나면서부터 감성돔들이 이제 제일 북쪽에 있는 횡간도라든가 뭐 이제 그쪽에 많은 섬들이 있죠. 뭐 거기 뭐 보름섬이라든가 뭐 그런 북쪽에 있는 섬들부터 먼저 이렇게 붙어 가지고서 그리고 남쪽으로 점점 이렇게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는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그 한물때 다음쯤 되면은 이제 고기들이 마리수가 상당히 많은 마리수가 이렇게 이제 원도권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때를 우리가 보면은 뭐 초등철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 초등절이라고는 없습니다만은 그 영등절이라고 있죠. 영등절. 그 영등 할멈이 내려와서 이제 농사를 이렇게 살펴보고 올라간다는 그런 날인데 올해 2월 1일을 이제 영등절이라 그러고 우리 영등철을 보면은 원래 영등철은 영등절 보름 전부터 보름 후 그러니까는 1월 정월 대보름부터 그러니까는 2월 보름까지 한 달 동안을 우리가 영등철이라고 원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뭐 길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1월 1일 음력 1월 1일부터 음력 2월 말까지 이렇게 2달 정도를 영등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초등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겨울 낚시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를 보고 초등철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수온이 보면은 한 15도, 뭐 16도, 또 낮으면은 14도, 그러니까 14도에서 16도 이 정도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고기들이 마리수도 많지만은 그때는 또 활성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그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포인트 잘 들어가서 고기들을 만나게 되면은 뭐 10마리 이상을 이렇게 낚아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기가 바로 아마 그런 초등철이라고 하는 12월 한 초순에서부터 한 12월 한 중순 뭐 12월 말 요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보면은 CR보다는 이제 중급 정도 되는 그러니까 35에서 한 45 정도 되는 이러한 그 CR들이 마리수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초등철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때 이제 감성돔을 낚아 보면은 막 그 한겨울 같이 바닥을 팍팍 긁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이렇게 매체비가 바닥에서 약간 한 50cm 정도 이렇게 떠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감성돔들이 올라와서 먹고 내려가기 때문에 낚시도 쉽고 또 이제 그 고기를 낚아낼 확률도 많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대신에 이제 그 수온이 보통 이제 추자도를 예를 들면은 한 11도 정도로 떨어지고 11도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가 바로 이제 영등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많은 마리수는 고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다 한두 마리 만나면 그 씨알이 큰 건데 이제 그런 녀석을 만나려 그러면은 사실 낚시를 갖다가 굉장히 예민하게 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영등철에 이제 수온이 아주 낮을 때 감성돔들은 대체로 움직임이 그렇게 많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움직임도 적은 데다가 또 바닥에서 거의 웅크리고 있는 녀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권을 갖다가 이제 긁듯이 이렇게 낚시를 해줘야지만 이렇게 한 마리씩이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제 밑에 바늘 걸림도 많이 되고요. 이러면서 바닥권을 이제 뭐 우리가 바닥을 팍팍 걸른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제 한두 마리 그렇게 뭐 많은 마리수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기록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기들. 그러니까는 또 육자 감성돔 이런 것들이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가 그런 영등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홍도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이제 주의보가 와가지고서 며칠 낚시를 못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초등철 감성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녀석들이 들어와가지고서 마리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선장님 말씀으로는 그 주의보가 이제 끝나면서 이제 어제부터 낚시가 시작이 됐는데 수온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요즘은 뭐 우리 인터넷에도 보면은 이제 어느 곳의 수온, 어느 곳 수온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의보가 시작되기 전하고 주의보가 끝나고의 수온 차이가 아마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고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홍도도 곧 뭐
예전 뭐 수온을 되찾을 것이고요. 또 예전 같이 이렇게 많은 마리수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왔을 때는 참 이게 머피의 법칙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일단 이렇게 낚시를 가보면은 그 전까지는 잘 됐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오는 날은 꼭 이렇게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뭐 우리는 뭐 지금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하게 되네요. 오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류의 움직임도 좋지 않고요. 금방 또 빨리 움직이던 조류가 또 다 완전히 또 멎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고기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점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바다가 아기를 가진 파란 괴물로 보이기 시작할 때쯤 더운 피가 다 빠져나가 버린 심장이 거의 박동을 멈추려 할 때쯤 그제서야 희망 하나가 다가오는 게 인생인가요? 왔다. 왔어. 야, 힘 많이 준다, 이거. 야, 이거 참 끝없이 하니까는 물어주네. 와, 이 참. 이쪽으로. 이 넘어가 간다. 이거야. 이리 나와. 샤.